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5주차 구구단을 하자라는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요 주소에 들어가시면 포스트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들여다 보죠. 자, 구구단 우리가 지난번에 그 3단 창을 2개 사용하는 스크린 2개 사용하는 프로그램 하면서 구구단 프로그램 했었죠. 반복문 하는 연습하면서 했었습니다. 자, 그거랑 비슷한데 이거는 게임입니다. 게임이라서 구구단을 하자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여기에 파란색으로 글자 2개가 나오죠. 이 글자 2개가 랜덤하게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구구단은 너무 쉬우니까 재미가 없어서 숫자를 조금 늘렸어요. 그래서 한 2에서부터 여기 2에서 20까지의 숫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좀 생각을 해야 계산할 수 있잖아요. 9 곱하기 15 그러면은 계산해서 암산으로 135라고 쓰고 여기에 있는 제출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때 채점을 해서 정답입니다. 아니면 틀렸습니다. 이렇게 써주고요. 만약에 정답이라면 그러면 점수를 이렇게 10점씩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전부 10문제가 나오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문제풀이가 끝 100점 만점에 90점입니다. 다시 하시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아니요, 예 하면 다시 게임이 시작이 되는 그런 그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간단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 특히 게임 같은 형태로 앱을 만들 때 아주 그 전형적인 게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랜덤 숫자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 모든 게임은 어떤 것이 일정한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랜덤한 값이 나오죠. 그래서 랜덤 숫자 만드는 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안내문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여기 문제풀이 끝 이런 식으로 안내문을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안내문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티파이어라고 해요. 노티파이어. 그래서 이 노티파이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노티파이어. 그 다음에 이제 정답입니다, 틀렸습니다라는 거를 말로도 할 거예요. 그래서 소리도 텍스트 투 스피치를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똑같은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랜덤 숫자를 만들고 요거 정답입니다, 틀렸습니다 이런 표시해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반복이 되는 거는 우리가 프로시저라는 일종의 뭐라고 그러나요? 명령어들의 집합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게임의 일반적인 형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디자인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디자인부터 살펴볼게요. 디자인은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 1, 문제 2 하는 여기에 문제 번호를 표시하는 레이블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곱하기 몇이라고 쓴 문제 제출하는 문제 출제하는 칸이 있고, 여기는 우리가 답을 쓰는 칸입니다. 답을 쓰는 칸. 그리고 이건 제출하는 버튼, 그리고 이건 채점 결과와 점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만들 텐데, 여기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레이아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레이아웃을 많이 사용하는데, 내가 실제로 우리 앱 인벤터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레이아웃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좀 디자인을 쉽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 인벤터 창에서 스타트 뉴 프로젝트를 하고 IDT 5주차니까 005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99단이라고 할게요. IDT 005 99단 이렇게 쓰고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디자인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 디자인을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전체 처음에 스크린을 전체 센터 정렬을 하고요. 맨 앞에 이미지를 하나 갖다 놓습니다. 이미지. 그 다음에 이미지 밑에 문제라고 쓰는 요거를 쓰는데, 얘를 그냥 레이블로 쓰지 않고, 레이블로 쓰면은 조금 불편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요 레이블의 끝에서 글자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금 안쪽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 옆에가 마진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평 정렬을 사용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 레이블을 그냥 쓰지 않고 여기 레이아웃에 있는 수평 정렬을 갖다 놓고 요 수평 정렬 안에 레이블을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수평 정렬의 폭을 전체 화면의 한 90%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써주면 여기에 딱 레이블이 정렬되기가 좋겠죠. 그렇게 쓰는 용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레이블 1은 이름을 뭐로 이 텍스트를 뭐로 바꾸냐면 문제 이렇게 하고, 문제 번호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 문제 번호는 이제 그때그때 바뀌겠죠. 그리고 요거는 글자를 조금 굵은 글씨로 글자 크기를 좀 크게 한 18 정도로 이렇게 하고요. 요 앞에 요게 보면은 점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키보드에 있는 문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 같은 경우는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잠깐 그 사용하는 방법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띄우고요. 자, 한글을 띄우면, 한글을 띄웠죠. 한글을 띄우면 여기에 이제 컨트롤 F10 키를 치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자들을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불릿, 한글 문자표에 불릿을 선택을 하면 여러 가지 불릿 모양이 있죠. 그 문단 앞에 이렇게 쓰는 그 불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번에 네모난 작은 네모를 하나 갖다가 놓고 얘를 카피해 가지고요. 얘를 카피해서 요 앞에다가 이렇게 카피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요게 네모 이렇게 나오죠. 동그라미를 넣어도 되고 네모를 넣어도 되고. 키보드에서 이거를 한글 키보드에서 받아가지고 써도 되는데, 우리 한글 워드 프로세서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합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가 여기 나오고요. 요 밑에 수평선이 하나 나오네요. 얘 역시 90% 크기로. 그래서 레이블 하나를 가져다 놓고, 얘는 수평선 만드는 거 배웠죠? 텍스트는 없애고 높이를 1로 하고, 높이를 1픽셀로 하고, width는 마찬가지로 90%로 하면 됩니다. 90%로 하고, 눈에 안 보이니까 배경 색깔을 그레이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밑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곱하기를 쓰는 문제를 나오는 창인데, 얘는 이거보다 조금 안쪽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한 80% 정도 되는 크기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호리존탈 어레인지먼트 갖다 놓고 width를 80%로 세팅을 하고 요 안에 세 가지를 갖다 놓는데 뭐를 갖다 놓냐면 처음에 레이블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곱하기 표시 이미지를 하나 갖다 놓고 또 레이블을 하나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글자가 크잖아요. 글자가 크니까 얘는 여기 있는 텍스트는 없애고요.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로 해주고 텍스트 컬러는 파란색이었어요. 파란색으로 해주고 글자 크기를 한 얼마 정도로 할까요? 한 30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 좀 큰 글씨로 레이블이 나오게 되고요.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지금은 나중에 이제 글자가 좀 작거나 크거나 하면 수정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이블 4도 마찬가지로 이 텍스트는 없애고 정렬은 센터로 하고 색깔은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글자 폰트를 30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이제 한쪽에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몰려 있을 때는 정 가운데 위치시킬 때 요 세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요 요소를 width를 fill parent 하면 쫙 펼쳐지죠. 얘도 width를 fill parent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도 width를 fill parent 합니다. 그럼 이제 같은 크기만큼씩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요 이미지 먼저 채워 놓을게요. 이 이미지는 맨 위에 있는 이미지는 계산기처럼 생긴 이미지죠. 자, 여기 계산기처럼 생긴 이미지인데 이거는 내가 아이콘 파인더에서 가지고 왔어요. 내가 올려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른 이미지를 갖다 써도 됩니다. 자, 파일 선택해서 이미지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아이콘 파인더에 있는 이 이미지를 갖다가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글자 요 그림 크기가 좀 크니까 얘를 좀 줄일게요. 그래서 하이트를 64픽셀 그 다음에 위스도 64픽셀 정도로 줄이면 요만한 크기가 요만한 크기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뭐 내가 원하는 크기로 조정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요게 나오고 문제가 나오고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곱하기 표시가 있는데 곱하기도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픽처에서 업로드해서 얘는 요 곱하기 표시입니다. 이것도 아이콘 파인더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런 크기가 되고 이미지의 크기는 얘도 64픽셀 정도로 쓰겠습니다. 64 위스도 64. 자, 그러면 요만한 크기의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는 레이블 하나인데 레이블 하나가 호리존탈 어레인지먼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요 전체 스크린 크기 중에서 요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걸 맞춰주기 위해서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이제 세 개가 있으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그 세 개를 요 안에다 놓고 크기는 80%로 맞춰놨습니다.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 호리존탈 어레인지먼트 속성을 이 컴포넌트 선택한 다음에 요 호리존탈 얼라인 버티칼이 있는데 이 탑을 센터로 맞춰줍니다. 센터로 맞춰주면 얘가 가운데에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림이 됐고요.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또 하나의 호리존탈 어레인지먼트 갖다 놓고 텍스트 상자하고 제출하는 버튼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호리존탈 어레인지먼트 갖다 놓고요. 얘도 width를 80%로 하고요. 여기에는 텍스트 상자, 우리가 값을 넣어야 되니까 텍스트 상자, 텍스트 박스 하나 갖다 놓고 버튼 하나를 갖다 놓고 얘하고 얘가 fill parent를 해주면 그러면 같은 크기로 딱 사이즈가 맞춰지죠. 마찬가지로 호리존탈 어레인지먼트에
얼라인 버티칼은 센터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여기에 텍스트 상자에 힌트를 답이라고 쓸까요? 답이라고 쓰고, 요 버튼에 있는 텍스트는 제출이라고 하도록 하죠. 제출이라고 하는데, 제출도 크기를 조금 키워 보겠습니다. 얘도 크기를 한 18 정도로 키우겠습니다. 18 볼드로. 그러면 제출 버튼은 요만하게 되고, 요게 값을 써지게 되고, 이 값은 numbers only로 해주고 숫자를 넣는 거니까 텍스트는 센터 정렬을 하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크기가 얼마였죠? 요 크기가 요 크기를 좀 바꿔야 되겠죠? 여기에 있는 숫자 정도 크기는 돼야 될 것 같아요. 30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큰 글자가 써지게 될 거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똑같은 레이블이 하나 필요해요. 레이블 하나 갖다 놓고, 텍스트는 지우고, 하이트를 1로 하고, width는 90%로 하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레이로 하면 이렇게 또 수평선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채점, 요 채점하고 점수를 넣는 곳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버티컬 어레인지먼트를 쓰면 되겠어요. 위아래로 두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레이아웃에 버티컬 어레인지먼트 쓰고요. 버티컬 어레인지먼트의 폭을 요 폭으로 80%짜리 폭으로 잡아주고요. 위스를 80%로 잡아주고, 이 안에는 레이블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채점, 하나는 점수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레이블 하나가 있고 또 레이블 하나가 있고, 여기는 아까 우리가 가져왔던 점 카피 해놓은 점하고 채점이라고 써주고요. 얘는 글자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빨간색으로 폰트는 18 정도의 폰트로 채점 이렇게 써줬고요. 얘는 텍스트 지우고 텍스트를 아까 점 한 다음에 점수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얘는 무슨 색깔이었냐면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파란색이니까 텍스트 컬러를 블루로 바꿔주고 크기를 18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점 점수 이렇게 나옵니다. 얘도 볼드로 해줄까요? 진하게 볼드 표시로 할게요. 진한 글씨 볼드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채점 점수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바깥에 있는 부분은 스크린 1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오렌지색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나요? 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구구단을 하자라고 이게 타이틀 바라고 하는데 타이틀 바가 있잖아요. 우리 디자인을 지금 보면 여기 옛날 스크린 1이라고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거는 스크린 1에서 테마라는 게 있어요. 테마. 여기 테마가 있죠. them이. 얘를 클래식이 아니라 디바이스 디폴트로 바꾸면 되고요. 그러면 요게 이렇게 굵은 타이틀 바가 나오고 여기에 점점점 메뉴가 나오죠. 그래서 스크린 1에 있는 요 이름을 타이틀을 구구단을 하자 이렇게 써주면 이런 모습의 앱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미지, 그 다음에 레이블, 이미지 레이블, 텍스트 박스, 그 다음에 버튼. 그렇죠? 이 버튼의 크기를 좀 크게 할게요. 필 패런트.
그럼 이제 반반 차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레이블 2개. 자, 이렇게 있는데 레이블 너무 많으니까 이름을 좀 바꿔줘야겠어요. 이름을 바꿀게요. 자, 첫 번째 요 문제는 레이블의 이름은 LBL 카운트라고 하겠습니다. LBL 카운트. 1번, 2번 하는 숫자 순서가 나오는 거니까 요 레이블은 이름을 LBL 넘버 1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는 이름을 LBL 넘버 2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이미지는 이름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죠. 얘는 코딩에서는 쓰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 레이블은 요게 1, 2, 3, 4 써줘야 되니까 값이 변해야 되고, 요것도 값이 숫자가 나오니까 변해야 되고, 요것도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테니까 얘는 텍스트 앤서라고 하겠습니다. 정답이 들어가는 텍스트 상자. 얘는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채점이니까 LBL 체크라고 할까요? 체크. 얘는 체크한 거고, 얘는 스코어, LBL 스코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디자인 다 됐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디자인 필요한 게 노티파이어 우리가 쓴다고 그랬고, 그렇죠? 그 다음에 TTS 쓴다 그랬잖아요. TTS는 미디어 안에 TTS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갖다 놓으면 이 두 개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디자인이 다 됐고요. 한 가지만 더 해보면, 요게 디자인을 해보니까 요 이미지하고 요 글자 사이에 좀 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여기 우리가 수평 정렬할 때 요 레이블 쓴 것처럼 여기도 레이블을 갖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블 하나 갖다가 요 칸을 띄워 보는 거예요. 요 이미지하고 요 레이블 사이에 레이블을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레이블을 갖다 놓고, 레이블의 글자는 없애고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 다음에 얘의 높이만 우리가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높이를 우리가 예를 들면 10픽셀 이렇게 주면 요만큼 높이가 떨어집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좀 컴포넌트 간의 간격을 벌려줄 때는 레이블을 역시 사용하는 게 제일 간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디자인 했습니다. 이제 코딩 하도록 할게요.